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네, 8월 19일 오늘 경제잡박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예지, 소라영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러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지만 특별한 합의는 없었고요. 성과도 없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면 전쟁은 즉각 종료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증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과의 정상과의 회담 직전 푸틴 대통령과 곧바로 통화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동의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심지어 길어야 1, 2주 안에 문제 해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파월 의장 발언에 더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눈에 띄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와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데이터 센터와 AI 분야에서 국산 칩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죠. 다만 엔비디아 생태계와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 흔들리던 미국 반도체주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잭슨홀을 기다리며 개별 업종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미 우러 3자 회담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8% 내린 44,900선에, S&P 500은 전장보다 0.01% 밀린 6,400선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03% 소폭 상승한 21,629.77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1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3자 회담에선 영토 교환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담에 따라 시장은 지정학적 전개를 주시하며 WTI 유가는 전일비 1.16% 오른 배럴당 62달러 70센트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는 1.14% 상승한 배럴당 66달러 6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판매 호조와 9월 로보택시 서비스 공개 기대감에 1.39%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0.86% 올랐습니다. 구글은 소폭 하락했으며 M7 중 메타가 2.27% 하락해 기술주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0%대 소폭 하락했고 아마존은 0.2%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식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3%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지방 간염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며 3% 넘게 상승했고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현금 결제 환자에게는 월 499달러에 제공한다고 18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와의 영토 교환 문제는 향후 제3자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이어진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현재 전선을 고려해 영토 교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토 교환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함께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계획을 내놓으면서 내수 활성화와 지지율 떠받치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GST는 인도의 주요 세수원으로 이번 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GST 총세수 2,500억 달러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세율 28%, 12% 품목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의 인도법인 주가도 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미국 주택건설업체의 투자 심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미 주택건설협회 NAHB는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가 7월 33에서 8월 32로 하락해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업체 중 3분의 1 이상이 가격을 인하했고 약 3분의 2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 등에 대한 규제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급 측면의 역풍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탈렌에너지, 비스트라에너지, GE 버노바,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등 4개 원자력 관련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18일 CNBC 프로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미국이 금세기 중반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15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에 투입되는 금액은 2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3,053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40% 증가한 것인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가 SMR 분야의 투자 매수 의견을 유지한 GE 버노버와 텔렌 주가는 올해 각각 8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AI 부문에서 지속력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6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트루이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라는 장기적 성장 동력과 관련된 모멘텀이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다며 동시에 개발 인프라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관련 산업 전반에도 성장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8일 자사의 베스트셀러 모델 Y의 새로운 변형 모델을 중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모델 Y가 곧 출시된다고 게시했는데요. 모델 YL은 기존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며 6인승 좌석 배치에 휠 베이스 크기를 키운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소식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사 캔터 피체랄드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자 엔비디아 주가가 1% 가까이 상향했습니다. 1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0.86% 상승한 182.0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4조 4,390억 달러로 늘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전용 칩인 H20에 대한 대중 수출을 허가한 것이 엔비디아 매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오는 27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고용 둔화 조짐과 완만한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마트, 홈디포, 타깃 등 대형 소매업체 실적 발표가 있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라임 아나운서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레깅스는 운동복의 대명사였습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스튜디오 혹은 집안에서만 입던 옷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레깅스는 더 이상 운동복이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카페에도, 심지어 출근길에서도 당당히 입는 일상의 패션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주도한 브랜드 바로 잭시믹스입니다. 2015년 잭시믹스는 아주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애슬레저라는 단어조차 낯설었고 레깅스만으로 브랜드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죠. 하지만 창업자들은 시장에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운동복에서조차 스타일을 원한다. 그리고 몸매를 보정해주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원한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깅스라는 아이템. 잭시믹스는 거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잭시믹스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운동할 때 입는 기능성 옷이 아니라 몸매가 예뻐 보이고 스타일을 살려주는 옷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여성들이 옷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바로 핏입니다. 그리고 이 핏을 잡아주는 기술력에 잭시믹스는 집중했습니다. 레깅스가 단순히 신체를 가리는 옷이 아니라 자신감을 주는 패션 아이템이 된 겁니다. 이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핏 하나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고 소비자들과 소통했죠. 성공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SNS 마케팅이었습니다. 과거 패션 브랜드들은 TV나 잡지 화보로 승부했지만 잭시믹스는 철저히 온라인, 그것도 인스타그램과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찍은 인증샷, 필라테스 복장의 사진 속에서 레깅스는 잭시믹스다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방식은 MZ세대 소비자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친구의 추천, 인플루언서의 후기, 그게 곧 광고였고 곧 신뢰였습니다. SNS는 잭시믹스를 하나의 트렌드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SNS 열풍과 입소문은 바로 매출과 직결됐습니다.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잭시믹스의 모기업인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2020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 브랜드였던 잭시믹스가 이제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정식 패션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전통 패션 기업의 성장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수십 년의 브랜드 역사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밀접한 대응으로 단기간에 일군 성과였으니까요. 그러나 성장은 언제나 새로운 숙제를 남깁니다. 잭시믹스에게 바로 레깅스 꼬리표라는 게 생긴 것이죠. 소비자들은 잭시믹스를 떠올리면 여전히 레깅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이미지는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 예를 들어 운동화나 뷰티 제품을 내놓아도 이거 레깅스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따라붙는 거죠. 잭시믹스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를 단순히 패션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성장한 잭시믹스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 전략에도 힘을 씁니다. 핵심 상권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팝업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경험을 직접 설계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던 옷을 실제로 입어보고 브랜드의 감각적인 공감을 체험하는 것.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경험을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잭시믹스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레깅스 브랜드를 넘어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잭시믹스의 시선은 글로벌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해외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K-뷰티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K-팝이 전 세계의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K-패션, 특히 애슬레저는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까요? 잭시믹스의 글로벌 확장은 단순히 한 브랜드의 도전이 아니라 K-패션 전체의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잭시믹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은 꼭 기술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그게 시장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결국 한 나라의 산업까지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잭시믹스, 이제 단순한 패션 회사가 아니라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정의하는 K-패션의 실험실입니다. 오늘의 기업 로그였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로그 잭시믹스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체크해 볼 텐데요. 예지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준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마흔자로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위고비가 주도하던 국내 비만약 시장이 마흔자로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국내 비만약 시장은 분기 기준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흔자로는 이미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의 점유율과 매출을 추월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주사제, 패치, 경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비만약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미국의 높은 약값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 스테이블 코인법 관련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법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여야 법안 발의로 탄력이 붙은 가운데 사업자 진입 요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미섭 숭실대 금융학부 겸임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의원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비은행권 발행인의 스테이블 코인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초과하는 돈을 대출할 수 있어 산업체의 지배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규모의 100%를 준비 자산으로 예치해야 하는 특성상 자금 유용이 불가능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일본 대기업의 자회사 상폐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서 기업 가치 제고에 먼저 드라이브를 건 일본에서는 대기업 자회사 자진 상장 폐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반발 없이 자진 상장 폐지에 성공하려면 충분한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서아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는 국내는 일본처럼 이자율이 낮지 않고 수많은 대기업이 중복 상장돼 있지만 정작 상당수가 대주주 지분이 20%에서 30% 밖에 되지 않아 기존인 95%에 도달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입법 개정을 해나가며 시장 활성화와 자정 작용에 나선다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서서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 포스코 관련 기사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에 건설하는 일괄 제철소 규모를 연산 50만 톤에서 6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HOA를 통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철강 및 2차 전지 소재 분야 등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관 제철소의 건설 지역, 생산 규모, 지분 구조 등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양사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 연 생산 능력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추가 확장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 코스피 관련 이슈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세를 나타낸 가운데 매도세가 대형 반도체주에 쏠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날 일본 니케이 지수가 0.7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8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안 등 국내 정책 이슈가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전날 1% 넘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도 세제 개편안 등 기존 불확실성 지속으로 반등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오늘 나온 뉴스들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정치적 리스크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이틀 연속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6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 가능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 세제 개편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연일 팔자를 지속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81% 내린 3,15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4,535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887억 원, 기관이 2,500억 원대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 이후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6% 내리면서 78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를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외국인이 65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626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05억 원 물량을 담았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난 가운데 어제 하락세를 보여줬던 반도체주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8% 낙폭을 보여주면서 26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좀 하락세가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소폭이지만 상승해줬는데요. 0.26% 오르면서 38만 4천 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주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동반 상승해줬습니다. 현대차가 1%대, 기아차도 1.76% 상승해줬습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 혼자 빨간불 켜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6.87%, 7% 가까이 급락하면서 82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46%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도 0.71%, 소폭이지만 2차 전지주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AL바이오는 7.36% 강하게 빠졌습니다. 펩트론도 6.96%, 7%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30만 1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1%대 소폭 상승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예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엔터 분야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세였습니다. 정부가 K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력 마련 지시 소식에 19일 장 초반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미트온, 노머스, 애니플러스, 대원미디어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K컬처는 이제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국 정부가 해외 드라마 규제 완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중국 방송, 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이 해외 드라마 할당량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드라마 콘텐츠 제작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에는 작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반기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요 콘텐츠로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 지니, 티빙 친애하는 X, 디즈니 플러스의 조각도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45,750원, 시가 0.44%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장중한때 13.28% 상승한 51,600원을 찍는 모습 보여줬고요. 종가는 상승분 소폭 반납하며 8.78% 상승한 49,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 시장 속에서도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정부의 K 콘텐츠 전략 추진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은 콘텐츠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글로벌 OTT와의 협업 경험이 풍부하고요. 이미 제작 역량을 검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 수혜 기대가 더욱 크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 기업의 제작력이 맞물리면서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엔터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이 K-팝 데몬헌터스, 줄여서 캐대현이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 열풍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드라마 K-팝을 비롯해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화장품, 식품, 그리고 엔터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드라마 제작사나 음원 기획사 같은 종목들은 해외 OTT 플랫폼과의 협업, 또 글로벌 팬덤 확장이라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단기 테마로 그치지 않고 K컬처가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엔터주들은 글로벌 문화 소비 트렌드와 함께 장기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엔터주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 관련주가 호재를 입었습니다. 바로 HD 현대건설기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건주로 묶이는 SY 스틸텍, SG, 전진건설로봇, 대동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3자 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가능한 빠르게 3자 회담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약 4년간 지속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좋은 초기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좋은 흐름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확대한 점은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와 변압기 등이 50%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현지 시장 대응 전략 고도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HD 현대는 반조립 센터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모회사인 HD 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절반 정도는 조립된 부품을 보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물류 등을 통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HD 현대건설기계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HD 현대건설기계는 시가 3.41%로 94,000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고가는 장중 한때 4.8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종가는 1.76% 상승한 92,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종식과 재건주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재건 관련주로 떠올랐는데요. 전쟁 이후 피해가 컸던 인프라와 도시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건설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HD현대건설기계는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와 제품 라인업이 탄탄한데요. 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종전 기대감으로 시장은 천재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은 바로 그 기대감을 선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반영되는 모습이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는 자동차주입니다. 오늘 하락시장 속에서도 자동차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양사가 미국의 수소 스타트업 지분을 무려 14%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 기아는 수소차라는 또 다른 축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스타트업과의 협업은 기술력 보강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미 수소 트럭과 버스를 상용화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만큼 이번 지분 확보가 앞으로 상용차부터 승용차까지 수소차 라인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소 경제가 다시 한번 시장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의 연쇄 움직임도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흐름은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경쟁 속에서도 수소차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까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마지막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게임 관련주의 호재 소식이 있었죠. 바로 크래프톤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종합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5 개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게임 업체 주식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와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0일 독일 쾰른에서 개막하는 게임스컴 2025에 참석합니다. 크래프톤은 차기작, 퍼그, 블라인드 스팟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펄어비스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불금 사막을 이 대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넷마블은 개막 전야제 행사에 7개의 대죄, 오리진 트레일러를 출품하며 카카오게임즈의 개발 자회사인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와 NC소프트의 북미 지사 NC아메리카도 개발 중인 신작을 시연하거나 신작 라인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독일 게임산업협회와 전시기획사 쾰른 메시지가 주관하는 게임스컴은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크래프톤이 올 하반기에도 굳건한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사건을 앞세워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매출 역성장 우려가 나왔지만 8월 중순 현재 지난해 3, 4분기 PC 성과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기 말 달러의 급격한 하락이 없다면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크래프톤의 연매출은 3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크래프톤의 예상 매출액이 3조 3,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틀그라운드 IP의 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가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호실적에 이어 하반기 기대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 소식에 크래프톤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크래프톤 시가 0.64% 상승에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장중한 때 7.52%, 거의 8%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가며 출발했고요. 종가는 4.80%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크래프톤 게임 대장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게임스컴 개막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오다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박람회인 게임스컴은 신작 공개와 글로벌 흥행 기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크래프톤은 신작 라인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퍼블리싱 전략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게임스컴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행사 전부터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크래프톤의 글로벌 입지가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을지 이번 행사에서 나올 발표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관련주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송금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그리고 여러 단계의 비밀번호 입력까지.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이자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토스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치과회사에서 금융혁신가로 전향한 인물, 바로 이승건 대표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안정된 길을 걷던 이승건. 하지만 그는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길이 내 인생의 전부일까? 나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그는 의사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안정된 수입,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스타트업 세계로 뛰어든 겁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주변에서 늘 느끼던 불편함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송금. 왜 돈을 보내는 게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 왜 비밀번호를 10번씩 입력해야 하고 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까? 이 단순한 질문에서 토스의 아이디어가 태어났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편 송금.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발상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현실은 벽투성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이유로 반대했고 기존 은행들은 시장 질서가 무너질까 우려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치과의사가 금융을 한다고? 송금 앱이 돈이 될까? 이승건은 수십 번 거절당했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팀이 무너질 위기 역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고 기술과 규제의 틈새를 만들어내며 결국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네, 2015년 마침내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끊는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은행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스타트업이, 그것도 치과의사 출신 창업자가 풀어낸 겁니다. 토스는 단숨에 수백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이승건은 한국 금융을 뒤흔든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송금에서 시작한 토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몰려들자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붙였습니다. 보험 추천, 대출 비교, 신용관리, 그리고 마침내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보험까지. 토스는 이제 단순한 앱이 아니라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톡이 메신저에서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했듯 토스는 송금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한 거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토스뱅크는 큰 적자를 기록했고 규제 당국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토스가 진짜 은행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승건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은행이 아니라 불편한 금융 경험이다. 그의 목표는 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 토스는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공식이 과연 해외에서도 통할까요? 낯선 시장, 치열한 경쟁, 아직은 알 수 없는 도전이지만 분명한 건 그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승건에게 혁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승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안정된 길을 버리고 불가능에 도전한 용기,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집요함, 그리고 그는 결국 한국금융을 바꾸는 실행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혁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는 집요함에서 나온다. 토스와 이승건,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 토스 대표 이승건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새 중국이 어떤 기술이든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의 이상수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로보틱스, IM증권의 WIC 2025 리뷰, 25년 하반기 국내 로보틱스 산업 투자 포인트와 상관관계라는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기술과 바이오 그리고 AI까지 첨단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주식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의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본 리포트는 IM증권이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로봇 컨퍼런스인 WRC 2025에 참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화권 및 서방권 휴머노이드 업체의 기술력이 비교돼 있는데요.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제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의 소비자 판매를, 유비텍사의 제품은 중국 주요 OEM에게 유의미한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경쟁력은 단연 정부 정책입니다. 중국엔 지방정부 산하에 연구기관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이 참여 가능한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들이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라는 이름하에 5년간 1조 원 수준의 투자 규모를 가진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산업의 귀추에 따라서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의 속도가 정해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선 베이징 로봇 컨퍼런스에서는 사람과 같은 이족형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하단부에 바퀴가 달린 차륜형 휴머노이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족형 휴머노이드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받는 차륜형 휴머노이드지만 제조 공정이나 가정에 사용되는 경우 바퀴형 이동부가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의 주요 기업도 올해 전시에서 차륜형을 공개했기에 내년에 실제 판매되는 휴머노이드는 차륜형 휴머노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의 경쟁력은 그들의 넓은 공급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 업체의 비중이 무려 50%에 육박한 건데요. 한편 조립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공급망이 53% 수준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심 반도체에 대한 내재화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 수준의 공급망과 빠른 양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중국 휴머노이드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목해볼 점은 레거시 업체의 휴머노이드 전환 흐름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제조사 그룹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반기 신규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로봇 제조사 그룹에선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현대자동차로 추정되는데요. 현대차는 올 연말부터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산하의 로봇 개발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왼쪽 선반의 엔진 부품들을 반대편 선반에 옮겨서 정리해줘 같은 요청을 듣고 작업을 잘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로봇 부품 기업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높은 기업으로 로보티즈가 제안됩니다. 로봇 부품 기업의 신규 편입성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 중에는 삼현이 있습니다. 기술력 투자 포인트는 보통이지만 현대자동차양 자동차용 액추에이터 공급업체로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베이징 로봇 전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로봇은 단연 덱스트러스였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손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작업부를 뜻합니다. 실제 전시에서도 해당 로봇 업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과거엔 이 부분을 자체 개발 방식으로 공급해 왔는데 대량 생산을 위해 부품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는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작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해당 로봇의 제어 시차가 1초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서 상용화가 머지않았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분야가 있는데 로봇의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로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2030년 북미권 액추에이터의 TAM은 약 13조 원, 중화권 액추에이터의 TAM은 약 18조 원에 육박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2025년 하반기 국내 로보틱스 산업 휴머노이드 및 액추에이터 업종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진시장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액추에이터 주문 물량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더불어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더 확장할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국내 액추에이터 업체의 프리미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휴머노이드 완제품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 종목으로 거론됩니다. 액추에이터 모듈에서는 로보티즈가 수혜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며 하이젠 R&M과 사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 정밀 감속기 및 하위 부품 섹터에선 SPG가, 물류 로봇에서는 현대 모벡스가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수혜를 강하게 받을 기타 종목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클로봇과 시메스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휴머노이드 산업이 중국 현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IM증권의 따끈따끈한 현장 탐사를 통한 리포트에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화권 로봇의 발전과 로봇 소부장 기업이 어떻게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언급된 기업명과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부품인 액추에이터나 로봇의 손인 덱스트러스 등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양시장 모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떠한 흐름 이어질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예지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저는 한 줄 평으로 잭스돌 앞두고 눈치 보기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증시는 잭슨홀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라영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파월 의장 과연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 의장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4에서 85%라는 걸 반영해 금 가격과 증시가 신중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연설이 기대보다 보수적일 경우 7에서 15% 수준의 추가적인 조정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모든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그렇다 할 반등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위축된 투자 심리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